장뇌축에 영향을 주는데 김치, 된장, 전국장 이런 발효식품들은 유익균, 발효 대사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콩류, 채소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은 미생물이 다양해지고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지고 그 대장과 뇌를 동시에 살린다 이런 말이 좀 그렇기는 한데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예전에는 그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변비도 예방하고 우리 몸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식이섬유가 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 식이섬유 중에서 대장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 식이섬유가 그 단세지방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생물에 의해서. 그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면은 탄소수가 작은 것을 이제 적은 것을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뷰틸산이라든지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이런 것들을 단세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아세트산, 뷰틸산, 특히 이제 뷰틸산 같은 것이 뇌에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봤더니 뇌의 일부는 들어가기도 하고요. 미주신경, 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를 또 자극하기도 해서 BDNF라는 뇌의 영양물질을 많이 생성하게 한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BDNF가 많아지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이 BDNF는 뇌에 들어가서 그 인지 기능, 기억력도 좋게 하고 또 뇌가 죽는 것, 그러니까 뇌세포를 덜 죽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하면은 뇌세포가 많이 천천히 죽어가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뇌세포를 덜 죽게 하는 거예요. BDNF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 뇌교세포, 마이크로글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염증, 뇌의 염증을 또 억제해서 뇌세포를 덜 죽이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가 덜 죽게 되니까 치매가 걸리는 그 시간을 좀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단세지방산의 역할, 식이섬유의 역할이죠. 이런 것이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거친 음식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우리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제 거친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데 우엉이나 연근, 도라지, 시래기, 취나물, 뭐 현미, 보리, 귀리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보리를 많이 드시면은 보리밥이나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좋고 또 이런 것들을 빵을 드실 때도 가능하면 보리가 많은 빵 뭐 이런 것들 통곡물 빵을 많이 드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이 장, 뇌를 살려 가지고 그 장뇌축에 영향을 주는데 김치, 된장, 전국장 이런 발효식품들은 유익균, 발효 대사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콩류, 채소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은 미생물이 다양해지고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지고 또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그 뇌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진 것이 지중해식 식단이잖아요. 샐러드 이런 것들인데 올리브 같은 거. 한국의 전통 식단도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연구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채소가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리고 발효 음식이 많고 또 지나치게 정제된 음식이 적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피해야 될 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부드러운 거, 빨리 흡수되는 거, 정제된 것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뇌를 튼튼하게 하는 우리 식이 습관이 되겠죠. 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되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입니다. 85세 이상 인구의 50%가 치매입니다. 90세 이상 인구의 70%가 치매입니다. 만약에 100세까지 살게 되면은 거의 90% 이상, 95%, 99%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 안 걸리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근데 치매가 걸리는 아주 단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뇌세포가 점점 죽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뇌세포가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만성염증, 또 산화적인 손상, 또 그리고 우리가 막 신경질 내거나 하면은
그 뇌에 있는 그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흥분돼서 뇌세포가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뇌세포를 덜 죽게 하려면 뭐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화를 덜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중에서는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음식들 또 이런 약들을 신경보호, 뇌보호, 뉴로 프로텍션, 뇌세포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 채소류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서 치매도 같이 예방할 수가 있고 치매가 생기는 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뇌세포 우리 습관 중에서 뇌세포를 많이 죽이는 행동, 습관 그런 거는요.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술을 먹으면 그 뇌세포가 많이 죽는다는 것은 좀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연구되어 있고 또 뇌세포가 많이 죽는 것 중에서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화를 내면은 뇌세포가 더 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글루타메이트가 신경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더 빨리 죽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 비슷하게 "신경질을 많이 내면은 치매에 빨리 걸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 사람의 뇌세포는 뭐 1,000억 개까지 된다 이렇게 700억 개, 1,000억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6살, 17살 요때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20살 되기 전까지가 가장 많아요. 그때는 뇌세포도 많고 또 감각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팔 청춘이면은 뭐 지나가는 바람만 이렇게 불어도 웃는다고 감정도 풍부하고 그럴 때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치매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권위 있으신 분이 그런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저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살 때부터 고때부터 치매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정설은 아니지만 저도 생각하기에 오히려 그전보다 더 빨리 치매가 시작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사람의 성장 기간이 18년 정도 되는데 침팬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됩니다. 사람들은 그 성장 기간이 되게 키를 키우려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키보다도 뇌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되게 우리가 카페인 먹지 말라고 그러죠, 애들 보고. 그 카페인은 먹지 말라는 게 되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되게 13살 정도 되잖아요. 그때 나이에 뇌가 제일 늦게 발달합니다. 뇌가 발달했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 뇌에 흥분성 신경 전달 그리고 억제성 신경 전달이 있는데 그 억제성이 잘 갖추어지는 겁니다. 애들은 경기를 많이 하죠, 어렸을 때. 그 경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뇌가 덜 발달돼서 그렇습니다. 흥분성 신경이 많은 거예요. 억제성 신경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억제성 신경이 더 이제 발달되고 해서 13살까지는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 카페인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카페인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카페인 먹지 말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커피는 먹지 못하게 하면서 엄마가 콜라는 또 먹게 해요. 콜라는 한 병에 한 캔에 한 30mg 정도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뭐 적은 양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차도 아이들한테 적은 양은 괜찮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카페인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의 뇌가 덜 발달되었을 때 흥분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중추신경이 흥분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한 13살 정도까지는 괜찮고 점점 발달해서 키도 크고 하면서 최종 끝나는 데가 18살, 20살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 정확하게 뇌가 자라는 기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사실 키는 덜 중요하고 뇌가 이렇게 완성돼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조물주가 인간을 그렇게 성장 기간이 길도록 만들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뇌세포가 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세포들은요, 되게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이렇게 입안에 뭐가 뜨거운 거 먹다가 튀면은 며칠 지나면 괜찮아요. 세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피부에 여기 상처가 나도 한 2-3주 지나면 괜찮습니다. 다시 세포 분열해서 자랐기 때문에. 대개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은
모양은 그대로라도 1년 전에 있는 세포가 남아 있는 게 한 3%도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바뀌는 거거든요. 안 바뀌는 것이 신장세포, 골수세포, 뇌세포 이런 것들입니다. 뇌세포가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공부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뇌세포는 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뇌세포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계속 있다가 한번 죽으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연구에 의하면은 뇌세포가 다시 생긴다. 뭐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 어쨌든 이것은 뭐 일부의 연구고요. 뇌세포는 일단 한번 죽으면은 끝입니다. 계속 죽어만 가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서 그러면은 한 75 세, 80세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기능을 못하지 않겠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그 옆에 있는 세포들이 시냅스라고 그래서 연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많이 죽어도 몇십 프로씩 죽어가도 또 그 기능은 얼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기능을 한다고 해도 나이 들면은 점점 이렇게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요. 신경보호, 뇌세포를 덜 죽게 하는 게 치매 예방이죠. 치매 예방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예방은 안 되고 '내가 치매가 생기는 시기를 좀 늦춰 보자.' 이런 거고, 치매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자들이 뭐 치매를 낫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치매를 어떻게 하면 한 5년 정도 발병 시기를 늦춰 보자.' 뭐 이렇게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화를 내면, 신경질을 내면 신경전달 물질,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뇌세포를 많이 죽게 하고, 또 뇌의 염증이 또 뇌세포를 많이 죽게 합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요. 뇌세포를 이렇게 덜 죽게 하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저는 치매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중풍 연구, 뇌의 혈관을 막아서 뇌세포가 그것도 천천히 죽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비슷한데, 그걸 하다가 제가 이제 특허를 세계적으로 낸 것 중에 하나가 올레산, 올레이크 엑시드입니다. 올레산이라는 물질인데요. 그것이 원래 이제 거기서 올레산부터 한 것이 아니고 밀몽화라는 한약재에서 성분을 분리하다 보니까 올레산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올레산이 어디에 많은가 봤더니 올리브 오일에 많은 거예요. 한 50% 이상. '아,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좋겠구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올레산의 역할이 그렇게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특허를 낼 수 있었는데요. 그 뒤로 제가 연구를 많이 했고, 그 뒤에 제가 이 연구가 한 15년 이상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올 계산을 했더니 올리브 오일 2스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올리브 오일 2스푼을 그때, 요즘은 잘 먹지는 않는데 많이 먹었고요. 또 우리나라 경상도 지방에 가면 중풍이 걸렸을 때 참기름을 이렇게 먹이기도 해요. 저도 참기름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기름 성분들이 또 뇌세포를 덜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종자류, 씨앗 종류의 기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자류를 많이 먹으면은 뇌세포가 덜 죽고요. 식이섬유 이런 걸 많이 먹으면은 또 뇌세포가 덜 죽고. 그러고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 피해야 될 것은 이제 술을 먹게 되면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술은 직접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술을 좀 덜 드셔야 되고, 요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계속 화를 내면 안 되니까.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집중해서 하는 좋은 취미 생활, 이런 것들, 또 운동 같은 것도 뇌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뇌를 자극도 하고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또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습관들, 우리가 장수하는 습관들의 대부분이 또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과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치매의 전조 증상은 알기가 어렵지만은요.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기가 이렇게 차를 몰고 직장을 가다가, 또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직장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미장원에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 거기 갔다 올게. 거기 계속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자주 이제 일어납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런 것은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의 노화의 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미 좀 늦었다고 보고 또 그리고 또 절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뇌세포가 죽는 속도가 좀 빨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습관이라도 그때부터라도 내가 좋은 습관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먹는 음식을 바꾸려고 하고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좀 줄이려고 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은 한 젊을 때부터 내가 좋은 한의학에서는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 생활 습관을 자기가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젊을 때는 다 건강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뭐가 필요 있나.' 하고 생활의 우선순위에 덜 두지만은 사실 그 본인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또 본인이 일을 좀 '내가 열심히 해서 늦게까지 해 보겠다.' 그러면은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